자, 여기부터 봅시다. 자, 원래 문제가 x제곱 플러스 kxy 플러스 마이너스 3y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1y 마이너스 6 얘가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되도록 해야 된대요. 자,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되냐? x도 2차, y도 2차니까 아무 문자에 대해서는 정리해줘야 돼. 괜찮아? 근데 어떤 걸로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저는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볼게요. 사실 내림차순이란 말을 잘 안 쓰긴 해요. 왜냐면 엔간하면 다 내림차순이다 보니까. 자, 그러면 x제곱항, x제곱밖에 없지요? 그 다음에 x항 어디 있습니까? 여기랑 여기 있어요. 그래서 묶어주면은 ky 플러스 1 x 이렇게 되더라. 그쵸? 여기도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없는 항들 이렇게 하는데 마이너스로 묶어줍시다. 그러면 3y 제곱 마이너스 11y 플러스 6 여기까지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아요? 자, 이건데 얘를 어떻게 인수분해하느냐? 요게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다음에 상수항, 즉 x가 없는 항 여기부터 인수분해하는 겁니다. 자, 3y제곱 마이너스 11y 플러스 6에는 3y랑 y 되고 여기에 뭐 어떤 순서로 들어가 인수분해가 되겠냐? 3이랑 2 이렇게 들어가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플러스 9 플러스 2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3y 플러스 2 y 플러스 3 이렇게 쓰면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어떻게 또 인수분해하냐? 우리가 예시로 보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마이너스로 쓸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할 때 x가 곱해서 6이 되는 애들 뭐 2, 3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쓰곤 했잖아요. 그치? 그런데 여기서는 곱해서 얘가 되는 애가 무조건 이거밖에 없다 이거지. 3y 플러스 2랑 y 플러스 3밖에 없더라. 한쪽에는 무조건 x밖에 없고요.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서로 크로스해서 곱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인 걸 이용한 한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혹은 반대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겠다. 괜찮습니까? 그런데 문제에서 자,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k가 뭐라고 했어요? 어떤 조건이 있어? 자연수여야 된다. 즉 양수여야 돼요. 괜찮아요? 양수여야 되면은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인 게 k가 양수가 되는 게 더 좋겠다. 괜찮습니까? 혹시 반대로 해볼까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 당연히 답이 안 되겠지만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이렇게 하면은 둘이 곱해서 어떤 꼴이 나오겠어요? 여기는 y 플러스 3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y 플러스 2의 x 이렇게 돼서 x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2y 플러스 1 이런 식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k는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이건 문제 조건에 맞지 않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될 거고 그래서 미리 우리가 생각하건대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이 되면은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서로 크로스 곱한 거나 3y 플러스 2의 x고 여기는 마이너스 y 플러스 3의 x가 되니까 둘이 더해줘서 2y 마이너스 1의 x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k 값이 2 하고 나올 거고 인수분해된 결과는 x 플러스 3y 플러스 2 요게 하나랑 그 다음에 여기는 풀어주면은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이런 식이 되겠더라. 괜찮습니까? 이렇게 자 139번입니다. 139번에서는 분모는 이미 인수분해가 다 돼 있죠? 그래서 분자만 보면 돼요. 이렇게 되어 있다. 얘를 인수분해 해야 돼요. 일단 요거는 문자가 3개나 있으니까 죄다 전개해서 뭐 정리해 봅시다. 보면은 A도 2차, B도 2차, C도 2차니까 결국 아무 문자에 대해서나 정리해도 상관없겠다. 괜찮아요? 그러면 저는 대부분 앞에 거 알파벳 순상 앞선 A에 대해서 정리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A 제곱항은 C-B의 A 제곱 이렇게 있어요. 괜찮아요? A 항은 요렇게랑 요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의 A 이렇게 있을 거고요.
나머지는 BC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C 이렇게 있을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뭐 어떻게 묶어줄 수 있어? BC로 묶어주면 C 마이너스 B 이런 식이 되고 여기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은 합차 공식이니까 이렇게 써가지고 총체적으로 식을 다시 써주면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썼나요?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인수분해를 시작을 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 세 개 전체 모두 공통된 게 있냐라고 하면은 잘은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가 사실은 공통이 되어 있다. C-B, B-C, C-B 얘네가 사실 한 몸이더라 이거지.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은 C-B가 마이너스 B 더하기 C라서 마이너스 B-C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거다.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써서 혹시나 이렇게 다시 한번 써주면 마이너스 B-C의 A제곱 요렇게 쓸 수가 있더라. 괜찮습니까? 그러면 얘는 뭘로 싹 묶어줄 수 있어? 마이너스 B-C로 한번 묶어주자. 그러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자, 한번 써볼까? 마이너스 B-C로 묶었어요. 그럼 여기서 맨 처음엔 A 제곱만 남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B-C로 보내요. 한 번 더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 B 플러스 C의 A 이렇게 나올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수항에서는 여기 마이너스랑 얘를 묶었으니까 플러스 BC 이렇게만 나오게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조심해 주셔야 돼.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 되냐? A, B, C 이렇게 되더라. 괜찮아요? 그치? 그리고 여기가 모두 마이너스여야 이렇게 모양이 나올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인수분해 될 거다?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에 A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C 이렇게 인수분해 돼야 될 거다. 괜찮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답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A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C 이게 분자고 원래 분모는 주어져 있으니까 A 마이너스 B, B 마이너스 C, C 마이너스 A더라. 그럼 앞에 거 두 개는 완전히 똑같죠? 그치? 그런 다음에 여기 A 마이너스 C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얘가 사실 C 마이너스 A니까 이렇게도 없어지겠다. 괜찮아요? 따라서 답은 1 하고 나오게 되는 거겠다. 괜찮나요? 분자만 인수분해하는 건데 이렇게 부호 같은 거 따지는 게 조금 어렵다. 오케이? 혹시 잘 안 되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바꿔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괜찮아요? 나중에 되면 금방 결국 얘네가 사실 똑같은 모양이구나 하고 바로 눈치챌 수 있는데 혹시 그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보는 거 지금 한번 연습해본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다음에 140번입니다. 이것도 저번에 아마 질문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A, B, C가 모두 양수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식이 여기서 많이 본 식이야.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 반대편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3ABC 사실 우리가 이 식을 어디서 많이 봤다 이겁니다. 이게 뭡니까? 요 식이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에서 가장 길었던 그 공식이죠. 괜찮아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 되느냐? A 플러스 B 플러스 C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0이더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여러분 뭐 곱하기 뭐가 0이니까 이거의 답은 이렇게 쓸 수 있죠. A 더하기 B 더하기 첫 번째 괄호가 0이거나 또는 두 번째 괄호가 0이거나 이렇게 쓸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괜찮아요? 근데 여기에서 말도 안 되는 게 하나 있어. 문제의 조건에 따르자면은 A, B, C가 모두 양수라 그랬어. 괜찮아? 그럼 양수 3개를 더해서 0이 될 수 있어요? 이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얘는 말이 안 된다 이겁니다. 왜? 왜냐하면 이게 왜냐하면인데
A, B, C가 모두 양수라서 이거는 절대 가능하지가 않더라.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남은 게 오직 이거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 공식에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요 공식의 변형 공식도 기억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거의 변형 공식이 뭐였지? 2분의 1 들어가는 거 기억나요?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 번만 유도를 해봅시다. 아는 친구는 사실 복습하는 거라고 하면 되고 여기 앞에다 뜬금없이 2 곱하기 2분의 1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 결국 1을 곱한 셈이니까 똑같죠? 괜찮아? 그런 다음에 2만 안으로 다시 집어넣으면은 요렇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ab를 완전 제곱식꼴로 넣기 위해서 a제곱이랑 b제곱 하나가 필요하죠.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제 묶어서 정리해주면 요런 모양이 되더라. 요렇게 되더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치?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이거 그 곱셈공식 변형에서 있었어. 자, 그러면 얘가 0이어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은 게, 뭐냐면은, 어떤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이 이야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전체를 계속 관통하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공통수학 2, 그러니까 2학기 내용에서도 이게 꽤 중요하게 나오고요. 어쨌든 그래서 얘도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물어볼게요. 여러분. 0보다 크거나 같은 애 3개를 더해서 0이 되려면은 뭐밖에 없습니까? 셋 다 동시에 0이 될 수밖에 없더라.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경우는 오직 뭐밖에 없냐면 A가 B랑 같고 B가 C랑 같고 C가 A가 동시에 같은 경우밖에 없더라. 괜찮습니까? 이걸 우리는 한 줄로 잘 쓰면 뭐라고 할 수 있어? A랑 B랑 C랑 모두 같음이라고 쓸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문제를 많이 푸시면은 이 조건, 양수랑 이 조건을 보고 바로 그냥 이게 튀어나오기도 해요. 물론 그건 여러분이 충분히 익숙해진 다음이겠지만은 결국 이런 과정을 그러니까 쭈루룩 우리가 따라와 보고서 결국 A는 B는 C랑 같다라는 것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랑 B랑 C가 모두 같으니까 문제 주어진 조건은 어떻게 되냐?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 다음에 마이너스 C분의 AB 마이너스 B분의 A분의 BC 소리 여기 좀 겹치네. B분의 CA. 자, 얘가 다 A, B, C가 같으니까 다 A로 통일하자. 그럼 여기가 3A가 되겠죠? 그치? 여기는 뭐 A분의 A 제곱 이렇게 되니까 사실상 A잖아. 괜찮아요? A 될 테니까 답은 0 하고 나오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어렵진 않죠? 결국 우리는 요 문제 계산보다 여기까지 끌어내는 여기 과정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괜찮습니까? 한번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115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115번은 그래도 비교적 쉬운 편이에요. 답은 3 하고 나옵니다. 맞았을까요? 그래도 왜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서는 x를 어떤 숫자로 치환을 해야 되는데 저는 x를 7이라고 치환을 해볼게요. 6으로 해도 괜찮아. 그건 자기 자유입니다. 저는 7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느냐? x 30제곱 더하기 x 20제곱 더하기 x를 6을 뭐라고 할 수 있어? 6은 x-1이라고 할 수 있잖아. 괜찮아? x-1로 나눈 목과 나머지에서 우리는 요 나머지를 구하는 거다. 괜찮아요? 근데 이게 어떤 꼴이냐면은 결국 이 식은 x에 대한 항등식이더라 이거지. 이게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왜냐면 A는 BQ 플러스 R 꼴이라서 X에다 뭘 넣어도 성립하더라.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R이니까 X에다 뭘 넣어주면 되겠어? 1을 넣어주면 되겠다. 괜찮아요? 1을 넣어주면은 1의 30제곱 더하기 1의 20제곱 더하기 1 한 것이 R이 되어서 얘가 3 하고 나오게 되겠다. 괜찮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쓰면은 아이고 여기 왜 나와? 요렇게 쓸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이 식 역시 또 항등식이니까 이제 x에다 7을 다시 집어넣으면
7의 30제곱, 7의 20제곱 더하기 7이 6 곱하기 q 더하기 3 이렇게 해서 나머지가 3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괜찮아요? 혹시 x를 6으로 두고도 똑같이 나오나 한번 비슷하게 해보셔도 결국 결과는 같을 겁니다.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어. 제일 빠른 건 이거고요. 자, 이렇게 115번은 넘어가 113번부터 봅시다. 여기부터가 조금 까다로워요. 자, 113번 문제 읽어보자. 다항식 fx가 다음 모든 실수 x에 대해 여러분 거기에서 모든 실수 x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항등식이란 얘기죠. 괜찮아요? 근데 어떤 게 항등식이냐? 가랑 나 조건이 항등식이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요 식이 항등식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 자 우리는 가 조건이 요런 식을 여기에다 바로 집어넣을 수 있어. 괜찮아요? 그래서 나 조건을 얘를 x제곱 fx라고 바꾼 다음에 여기 식을 fx로 묶어줄 수 있다. 괜찮니? 그러면은 이런 식이 나올 거예요. 얘 역시 항등식이겠죠? 이렇게 괜찮아요?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되냐 간단하게 4x로 묶어주면은 요렇게 나올 거고요. 괜찮니? 그치? 자 이 식이 항등식이니까 x에다 뭘 넣어도 돼. 자 그러면 뭘 넣어야 식이 간단해지겠어요? 여기 fx식을 싸그리 없앨 수 있는 x에다가 0이랑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되겠더라. 괜찮아요? 오케이. 자, x에다 0을 한번 넣어보면은 여기 좌변은 그냥 0이 될 거. 0 쫙 집어넣으면 b가 0 하고 나오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다음에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역시 좌변은 또 0이 될 거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의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a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해서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a가 몇이 나와요? a가 3 하고 나오게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a랑 b를 다 구해서 다시 한번 여기 주어진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게 되겠다. 4x 곱하기 x 플러스 1에 fx가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2x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fx를 구할 수 있다. 왜냐면은 얘가 너무 쉽게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치? 어떻게 돼요? x로 한번 묶어주면 요렇게 되고 얘는 너무 쉽게 인수분해되죠? 요렇게 되잖아.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fx를 너무나 쉽게 이거다 라고 딱 정할 수가 있게 되었네요. 괜찮습니까? 그치? fx가 이거니까 gx는 어떻게 되는 거야? x제곱 곱하기 fx죠? 그치? 가 조건에 의해서 4분의 1 x제곱 x 플러스 2다 라고 딱 구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우리는 fx랑 gx를 다 구했고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 gx를 x-4로 나눈 나머지 gx를 x-4로 나누면 몫이 qx고 나머지가 r에서 요 r을 구하면 되겠죠? x에다 뭘 넣으면 되겠어? 4 넣으면 되겠다.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r은 g의 4가 되겠다. 이게 나머지 정리죠? g의 4는 여기다 4 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조금 돌아가는 느낌이 들지만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엄청 어렵다기보다는 얘네가 항등식임을 이용해서 a, b 구하는 게 첫 번째, 직접 fx, gx 인수분해해서 구해보는 게 두 번째 이런 식이다. 괜찮습니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선생님 말이 끝날 때마다 약간 고개 기계적으로 하는 느낌이에요.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조는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 있어요. 그러니까 다미가 지금 졸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진짜로 신기하게 선생님 말이 딱 끝날 때마다 이러면서 조는 친구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자 다음에 114번 한번 가봅시다. 자, 114번이 조금 좀 짜증나요. 자, 문장 첫 번째부터 한번 써봅시다. 다항식 fx를 x제곱 플러스 1로 집어넣었더니 몫이 qx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2x래요.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써보면은 fx를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뭐가 될지 몰라서 역시 q2라고 쓰고 나머지가 6이더라 이렇게 썼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식에서 요 두 식 다 항등식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식에서 x에다 뭐랑 뭐를 넣고 싶어져요? 1이랑 마이너스 1을 넣고 싶어지겠죠? 그치? 그래서 알 수 있는 정보가 f1도 6이고 f의 마이너스 1도 6이다 라는 정보가 나오겠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지금 문제를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요것들을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첫 번째 식에다가 x에다가 1이랑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거다. 오케이?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마치 답처럼 잘 표현하려면은 얘를 1번 식이다 이렇게 두고 1식에다가 x와 1과 x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본다. 그러면은 첫 번째 식에 x에다 1 대입하면 f1은 2 곱하기 q1 더하 빼기 2 이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근데 f1이 몇이야? 6이래. 그러니까 얘가 6이니까 우리는 q의 1 값이 몇인 거야? 4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f 마이너스 1은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떻게 되냐? 얘 똑같이 2가 되겠네. 2q의 마이너스 1 플러스 2 한 개 또 6이 되겠대. 그러면 여기에서 q의 마이너스 1은 몇이 나오냐? 2 하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여기까지 일단 써주세요. 여기까지가 문제풀이의 이제 파트 1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이거를 왜 구했냐? 응?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아니, 그냥 있으니까 구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문제를 파고들어 보면은 이걸 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 문제의 다음 문장을 보자면 마지막 문장이에요. 이때 qx를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여기에 몫은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q3, q2까지 썼으니까 괜찮아요? 그치? 뭐 요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자, 근데 여러분 2차식으로 나누었잖아. 그치? 2차식으로 나눴으면 나머지가 몇 차식이 돼야 돼? 몇 차식이 돼야 돼? 1차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얘를 바로 ax 플러스 b라고 바로 한번 써볼게요. 괜찮습니까? 왜냐면 나머지가 1차식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a랑 b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뭐가 없어져야 돼? q3가 없어져야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A, B를 구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려면은 Q3가 안 보여야 돼. 그치? Q3가 없어지게 하려면 X에다 뭘 넣어야 돼요? 얘가 0이 되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되겠다. 그치? 근데 그러려면 x에다 플러스 마이너스 대입하면 뭐가 나와? q의 1 또는 q의 마이너스 1이 나오잖아. 괜찮아요? 우리는 여기까지 가서야, 그러니까 문제 정말 깊은 곳까지 가서야 왜 q1이랑 q 마이너스 1이 필요한가를 이제야 안단 말이야.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여기 문제 맨 끝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좋기는 해요. 그러면 뭘 필요한지 확실하게 아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풀이를 해줄 때는 약간 뜬금없이 여기서 Q1이랑 Q-를 왜 구하라는 거야? 이렇게 보일 수 있단 말이지.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제 이 문제 전체 풀이를 보면은 납득이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거고. 자, 그래서 여기 식에다가 x에다가 1이랑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Q의 1은 a 플러스 b, 얘가 4가 되고 q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2가 되더라. 그러면 이거 연립방정식을 풀면은 a랑 b가 나오겠죠? b는 3이고 a는 1이 나오겠다. 괜찮습니까? a가 1이고 b가 3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야? x 플러스 3이다. 이게 답이 되겠지요. 어때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a, b, 즉 나머지야. 괜찮아? 근데 얘를 구하고 싶으면 거슬러 올라가니까 q1이랑 q-1이 필요하더라. 그걸 위해서 여기 원래 주어진 식을 변형해서 q1, q-1까지 가는 거라는 거지. 괜찮아요? 근데 답을 쓸 때는 요 뜬금없지만 요거부터 구하고 다음 문장을 해석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괜찮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서술형을 쓸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오케이?
고등학교에도 서술형이 있죠. 그치? 그리고 고등학교 서술형은 중학교 서술형보다 훨씬 기준이 빡빡합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잔소리 타임이에요. 뭐냐면은 중학교는 여러분들한테 가능한 한 점수를 퍼주고 싶어해. 응? 여러분이 좀 뭐라 해야 되지? 여러분이 좀 못 썼어도 애들의 의도가 이러겠거니, 여러분의 의도가 이거겠거니 하고 선생님이 약간 좋게 짐작을 해주고 그거에 맞는 것 같다면 엔간하면 점수를 줘요. 근데 고등학교는 그런 좀 쉽게 말하면 좀 얄짤이 없어요. 너 이거 잘못 썼네? 그러면 깎임. 너 이거 빼먹었네? 깎임. 마이너스 0.5점. 너 이거 안 썼네? 빼기 1점. 탑 안 썼네? 빼기 5점.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최대한 점수를 뽑아내려면은 까놓고 말해서 흠을 안 잡혀야 돼. 트집을 안 잡혀야 된다고. 그렇게 할 때 이런 개념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114번 다 쓰셨나요? 지워도 되나? 자 116번은 조금 복잡한 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썼던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좀 겹쳐져 있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런데 문제 처음 읽어오면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4차식이다 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fx 모양이 어떤 꼴일 거냐라고 대충 생각을 해보면 x 4제곱으로 시작해서 뒤에 이렇게 쭈루룩 나올 거야. 괜찮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식을 죽어도 하지 마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겠구나. 이렇게 하고서 a, b, c, d를 구하러 가는 이런 짓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는 절대 원하는 게 아니야. 어떤 수학 문제에서도 이렇게 놓고 풀라고는 절대 안 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건 쓸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A 마구잡이로 두고 푸는 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런 얘기를 잠깐 했고 자 그런 다음에 이걸 가정으로 이제 조건을 풀러가자. 자 가 조건을 볼까요? 자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자 이거를 여러분 한 줄로 쓰면은 식 하나로 쓰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나머지 정리지. f 몇이라고 할 수 있냐? f 몇이어야 돼?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괜찮아요? 요거인 나머지랑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3이라고 나눈 나머지.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써보자. 자 얘를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 식으로 쓰자 그냥. f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q1이고 나머지가 어떤 r하고 나올 겁니다. 왜 r이냐? 1차항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상수항이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 하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로 똑같이 x제곱을 3x제곱 마이너스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q2가 되는데 얘도 나머지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그냥 r일 거예요. 괜찮습니까? 왜냐면 둘이 나머지가 똑같다 했잖아요. 1차식, 2차식으로 나눠도 나머지가 상수항일 수도 있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더라.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갑자기 문제가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쓰는 거는 일반적인데 자, 여기에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fx-r은 x 플러스 1 q1x 그 다음에 fx-r은 x제곱 마이너스 3 q2x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r을 반대편으로 넘긴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야. 자 얘는 fx-r이라는 식은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요.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식도 똑같이 fx-r은 x제곱 마이너스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쓸 수 있겠네요. 괜찮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써주세요. 갑자기 문제가 여기서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평소 생각하는 거랑 조금 이상하게 나가요. 자 그래서 요 둘을 조합하면 어떻게 되느냐? fx-r은 x 플러스 1이랑 x제곱 마이너스 3을 인수로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fx는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4차식입니다. 괜찮아요? 그 4차식에서 뭔가 상수 r을 뺐다고 해서 얘 그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다는 거 변하지 않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fx-r도
최고차항의 개수, 즉 4차항의 개수가 여기서는 x 4제곱이죠. 개수가 1인 4차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다? fx-r은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3. 즉 여러분 4차식을 3차식으로 나누었어요. 그럼 몫이 뭐가 돼? 1차식이 되겠죠. 괜찮아요? 1차식이 되어서 여기를 px 플러스 q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최고차항 개수가 1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x 여기 다 곱해서 x 4제곱이 되면 p가 뭐가 돼야 되냐면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px 플러스 q라고 쓰기보다 조금 더 쓰기 편한 거는 그냥 x 플러스 q. 근데 이것도 좀 깔끔하게 써서 x 플러스 k다. 왜 x 플러스 k라고 쓸 수 있느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가 가 조건을 해석하는 그 과정이에요. 한번 쭉 적어 주십시오. 복잡하지? 자, 다음에 116번에 이제 나입니다. 나 조건은 f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5가 x제곱 플러스 x로 나누어 떨어진다.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 Q3는 그냥 내 맘대로 붙인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0은 이제 그 나눠 떨어진다는 거 표현하기 위해 쓴 거. 실제로는 이런 식이 되겠죠.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요 식이 또 역시 항등식이니까 x에다 무엇을 넣고 싶어집니까? 얘 Q3를 없애게 만드는 x에다가 0이랑 마이너스 1을 넣고 싶어진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x에다 0을 넣어보면 여기다 0 넣어보면 f의 1 마이너스 5가 0 하고 나오고요. 마이너스 1 넣으면 f의 0 마이너스 5가 0 하고 나오게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 나 조건을 이제 요약하면은 f1도 5고 f0도 5가 되더라.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요 두 조건 가의 결론이랑 나의 결론을 이제 합쳐보자 이거지. 괜찮아요? 오케이. 이제 풀이 마지막입니다. 요 둘을 이렇게 합쳐보는 거야. 자, 여기 가 조건을 합쳐서 다시 한번 써보면 이게 이제 3번 풀이인 거, 최종 풀이인 거죠. fx는 하고 쓰면은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3, x 플러스 k 플러스 r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요 식에다가 얘네들을 대입하면은 식이 두 개가 나오는데 우리가 모르는 것도 k랑 r 두 개가 있으니까 정확히 풀 수가 있겠네. 괜찮습니까? 문자 두 개, 식 두 개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되겠다. 자, x에다 1을 넣어봅시다. 1 넣어보면은 f의 1은 2 곱하기 여기다 1 넣으면은 몇이냐? 마이너스 2 곱하기 k 플러스 1 더하기 r 한 것이 5 하고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x에다가 0을 넣어보면은 f의 0 하면은 여기는 1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k 더하기 r 한 것이 5 하고 나와야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요 식을 정리해주면 어떤 연립방정식이 나오냐? 여기는 마이너스 4에 k 플러스 1 더하기 r이 5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k 플러스 r이 5하고 나오게 되겠네. 그러면 둘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k랑 r 구할 수 있다. k가 몇이 나오냐? 이거는 제가 그냥 그 결과만 바로 쓸 건데 k가 마이너스 4하고 나오고요. r 값이 마이너스 7하고 나온대요. 요거는 제가 그냥 결과를 썼습니다. 요거는 풀 수 있겠죠? 어렵진 않으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K랑 P를 다 구했으니까 자, 우리가 해야 되는 fx식을 마지막으로 다시 써주면 fx 여기 식에다가 넣는 거죠? 얘는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이게 우리가 원하는 fx식이더라.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F4를 구하래요. F4 여기다 넣어주면 4 넣어주면 5 곱하기 여기는 16에다 13 그 다음에 0 빼기 7 이렇게 되니까 답은 마이너스 7 하고 나오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복잡하죠? 이런 식으로 풀이가 좀 길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조건, 가 조건, 나 조건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조금 어려운 편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사실 공통수학원을 지금 처음 배우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자마자 풀어라. 이거는 사실 무리한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건 이거예요. 이런 풀이를 보고서 제가 이렇게 선생님이 오늘 뭐 여러분 인강을 뭐든 뭘 하든 이럴 때 이 풀이가 뭘 얘기하는구나. 각각의 한 조건 이렇게 넘어갈 때 왜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넘어갈 때 왜 이렇게 되는지 이런 거를 제가 제시해주면 이해하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 정도면 되고 다만 여러분들이 그건 해주셔야 돼. 그러면 내가 혼자 풀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 이게 조금 이제 의문이 들 거예요. 어렵지. 그런데 이제 그거를 훈련해야 돼. 여러분이 수학 공부를 잘한다는 게 의미가 뭐냐면은 사실 수학은 그래요. 여기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말하자면 선택지가 몇십 가지 있어요. 그치? 여기서 꼭 R을 넘긴다는 보장이 있어. X에다 마이너스 1 넣고 뭐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 그쵸? 그런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걸 선택하면 바로 틀려요. 그러니까 그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막다른 길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옳은 길을 선택해서 가는 거를 끊임없이 훈련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가야 사는구나. 여기서 이렇게 가야 사는구나. 이거를 계속 여러분이 패턴을 익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사실 그런 걸 훈련하는 건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거고요. 그래서 기승전 문제 많이 풀어보기처럼 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거를 다만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두세 문제만 풀어봐도 알겠다 이런 게 있고 어떤 친구는 10문제, 20문제를 풀어봐야 알겠다 이런 친구도 있고 그건 정말 개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알고 내가 익숙해질 때까지 이런 거를 많이 해봐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이거지. 오케이? 자 한번 해봅시다. 193번이에요. 혹시 193번 푼 친구 있나? 없어요. 뭐 괜찮아요. 같이 해가지고 자 한번 같이 가봅시다.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xn제곱 ax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x-2의 n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목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qx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2의 n제곱 곱하기 x-2더라.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 식에서 x에다 뭘 넣고 싶어집니까? 일단 2를 넣어야 뭔가 좀 간단해지겠지, 그치? 그래서 x에다 한번 2를 넣어봅시다. 그런다 완벽하진 않을 거야. 우리가 모르는 건 a, b 두 개인데 식 하나 넣었다고 답이 바로 나오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일단 넣어보자. 그러면 2의 n제곱 4 플러스 2a 플러스 b 한 것이 0 하고 나올 겁니다. 괜찮아요?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당연히 2의 n제곱은 절대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0이다. 즉 4 플러스 2a 플러스 b가 0이다. 이런 결론이 하나 나오겠네요. 괜찮나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b는 하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이렇게 해볼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b는 하고 정리하는데 원래 식에다가 다시 한번 꾸겨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요렇게 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뭐 해야 되냐면은 여기에 미묘하게 공통된 게 하나 있다? 뭐가 공통돼 있습니까? x-2 하나가 공통이 되어 있죠. 괜찮아? 그러니까 얘가 x-2 하나가 공통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뒤에서도 x-2 하나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요게 x-2가 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x-2가 어디 들어가 있을 거냐면 우리가 방금 쓴 여기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쪽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가 인수분해를 배웠잖아. 얘가 이렇게 하고 나면은 요 부분만 이렇게 똑 떼서 봤을 때 얘가 인수분해가 되더라 이겁니다. 어떻게 인수분해 될까요? 한번 따로 써볼게. 얘가 정확히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한번 인수분해 해보시겠어요? 이거는 여기를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치? 어떻게 인수분해 됩니까? x, 2랑 a 플러스 2 이렇게 하고 어디에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겠어?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인수분해 되는 거야? x-2, x 플러스 a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주어진 식을 다시 한 번만 써볼게요. 요렇게 우리는 쓸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 식에 모두 x-2가 들어가 있으니까 요렇게 이제 뭘로 나눠줄 수 있다? x-2를 하나 나눠서 없애줄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푸는 거다 이거지. 이렇게 괜찮아요? 그치? 그러면 요 식에다가 아까 요 식을 이제 또 받아들여봐. 그럼 여기다 뭘 넣어야 식이 간단해지겠어? 2를 넣어봐야 되겠죠? 또 요 식에다가 x에다가 2를 넣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2의 n제곱 a 플러스 4 한 것이 여기 2 넣으면 여기 qx가 사라지고 2의 n제곱이 되겠네. 괜찮습니까? 그러면 a가 몇이 돼야 돼? a가 마이너스 3이 되어야 되겠구나. 괜찮아요? 오케이.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서 B는 몇이 나옵니까? 마이너스 3 여기다 대입해봐. 2가 나오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A, B를 구할 수 있고, 따라서 A, B 고백값은 마이너스 6이 되겠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수분해랑 결합이 되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은 뭐 단원 이런 거 크게 신경 안 쓰고 갑자기 여기 사실 요거 지금 여기 단원 이름이 나머지 정리 쪽이잖아. 그치? 근데 인수분해를 알아야 좀 풀리게 되게 이런 문제도 많더라 이거지. 그치? 얘는 통합적으로 다 다루는 문제들이 많아서 조금 어려운 경우도 있다. 물론 억지로 인수분해 안 하고 x-를 나눠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되긴 되지만 인수분해를 알면 조금 더 편하고 이런 거란 말이죠. 자, 194번입니다. 문제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한 번만 읽어봅시다. 2차 이상의 다항식 fx를 x-a, x-b로 나누었을 때 몫은 별로 관심이 없어서 qx라고 쓰고 나머지를 rx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rx는 몇 차식일까요? 1차식이겠죠. 왜냐면 2차식으로 나누었으니까 얘가 1차식일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일단은 뭐 원래 1차식이면 ax 플러스 b 아니면 a, b가 있으니까 이미 px 플러스 q 이런 식으로 두긴 둬야 될 건데 일단은 조금 나중에 그렇게 둡시다. 자, 1차식이라는 걸 알았고 그러면 이 식에다가 이 식은 역시 항등식이잖아. x에다 뭘 넣어도 성립하죠? 그러니까 x에다 뭘 넣고 싶어져? a랑 b를 넣어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x에다가 a랑 b를 넣으면 어떤 조그만 결론이 나오게 되냐? fa가 ra랑 같고 fb가 rb랑 같다. 이런 조그만 결론이 나오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기억 보기는 사실 너무 간단하다. fa-ra가 0이다. 이거는 방금 조건에서 보면 알지만 바로 참이 되겠죠. 괜찮아요? 기억은 쉬워. 대부분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가는 보기는 기억은 되게 쉽고 니은이 약간 어렵고 디귿이 더 어렵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케이? 갈수록 이제 난이도가 높아진다 생각하면 돼. 이렇게. 자, 그러면 니은을 볼게요. fa-rb는 fb-ra랑 같다. 자, 근데 우리는 fa랑 ra랑 같고 fb랑 rb가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를 죄다 f 또는 r로 통일해주면 되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r로 다 통일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참일까요? 이러려면은 이게 맞으려면은 RA랑 RB가 같아야 되는데 이런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항상 참인 건 아니기 때문에 거짓이다. 그러니까 항상 맞다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괜찮아요? 이런 조건이 없으니까. 문제 이런 조건이 있으면 당연히 참이겠지만. 괜찮습니까? 따라서 니은은 거짓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자, 그런 다음에 디귿을 봅시다. 디귿이 이제 어려운 거예요. 자, 디귿은 이렇게 써보겠어요. 원래 그대로 쓰면 AFB-BFA 이렇게 돼 있고 얘가 A-B의
R 제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아까 전처럼 바로 뭐 FB 대신에 RB, FA 대신에 RA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바로 알 수 있는 성질의 거는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는 아까 전에 1차식이라고 했잖아. 괜찮아? 그러니까 Rx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Rx를 Px 플러스 Q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얘네랑 대입을 하면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FA가 RA랑 같고 얘가 PA 플러스 Q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똑같은 논리로 FB도 RB랑 같아서 PB 플러스 Q와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이거를 디귿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써보겠습니다. 얘가 RB랑 같고 RB랑 같고 이렇게 되니까 PB 플러스 Q 이런 식이 될 거고 B 마이너스 B 곱하기 PA 플러스 Q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는 그대로 유지돼. R0는 Q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좌변식을 쭉 전개해보면 PAB 플러스 AQ 빼기 PAB 마이너스 BQ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없어지고 둘이 전개한 건 정확히 똑같이 이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따라서 디귿은 참이 되겠다. 우리가 맞는 건 기억 디귿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런 문제가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러는 거는 문제 구성이 대부분 기억은 쉽고 점점 가면 갈수록 어렵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입장에서 그냥 이제 문제로 그렇긴 한데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문제예요. 뭐 이거는 여러분이 알 필요는 없지만 이게 뭐냐면은 나중에 여러분이 배울 미분이랑 사실 연관이 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문제가 여러분이 별로 관심 없는 수학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에서는 이게 사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계속 나온다. 오케이? 이런 걸 조금씩 변주는 하긴 할 건데 이런 식으로 하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에 195번입니다. 이것도 조금 짜증나요. fx랑 gx가 각각 x제곱 개수가 1인 2차식이래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런 다음에 가 조건 여기부터 해석이 조금 어렵습니다. 자, fx-gx를 x 플러스 2로 나눈 몫이 나머지랑 똑같다라고 하네요. 이게 뭔 소리야? q랑 r이 qx랑 r이 똑같다고? 일반적으로 이게 말이 되나? 싶을 거예요. 근데 말이 돼요. 왜 그러냐? 자, 우리가 fx와 gx가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 괜찮아요? 그러면 fx는 어떤 식일 거냐면은 이렇게 쓰지 마시고 그냥 상상만 해서 이거는 실제로 풀라고 쓰는 게 아닙니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그 다음에 gx는 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꼴이지 않겠습니까? 괜찮아요? 그러면은 f 빼기 g를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x제곱이 사라지고 a-c의 x 플러스 b-d 이런 꼴이 나올 거 아니야. 괜찮아요? 즉 fx 빼기 gx는 2차식이 아니라 몇 차식이다? 1차식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푸는 거 이렇게 써서 푸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fx 빼기 gx는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얘는 1차식이다. 괜찮습니까? 이거부터 해석이 어려워. 이걸 제대로 못하면 이 뒤에가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1차식으로 나누었어요. 여러분 1차식으로 나누면 몫이 뭐가 되겠어요? 상수가 되겠죠? 그치? 그 상수랑 나머지가 똑같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qx랑 r 대신에 얘를 몫도 k, 나머지도 k 이렇게 둬볼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에 몫에 해당하는 부분도 어떤 상수 k이고 나머지도 상수 k다 이렇게 둘 겁니다. 이렇게 안 두면은 문제 시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이런 거 안 풀어본 친구들은 여기서부터 막히는 거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다가 이제 털린다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다음에 그러면은 잠깐만 요 식이 어떻게 좀 K로 묶을 수 있지 않냐? 그치? K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그치?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쓰면 fx 빼기 gx가 k 곱하기 x-3이니까 요 식에다가 x-3을 대입하면 f-3은 g-3과 같겠다라는 식이 하나 나오겠네요. 어때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런 소결론, 가 조건을 끝까지 해석하니까 이런 식이 나오더라. 그래서 요 kx 플러스 3도 이따가 쓸 거고 요것도 쓸 겁니다. 오케이. 자, 다음에 나를 봅시다. fx 곱하기 gx는 얘는 x제곱 마이너스 9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나머지가 0이란 말이야. 괜찮아요? 오케이? 나머지가 0이라는 거 제가 상징적으로 쓴 거 실제로 뭐 0이니까 안 써도 되겠지라. 그치? 자, 그러면 요 식은 x에다 뭘 넣고 싶어집니까? 3이랑 마이너스 3을 넣고 싶어지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x에다가 3이랑 마이너스 3을 넣어주면은 f3g3 곱한 것은 0이고 그 다음에 f-3 g-3 곱한 것이 0 하고 나오게 될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치? 자, 우리가 아는 조건이 총 3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같은 거 얘기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뭐랑 뭡니까? 방금 여기 한 거랑 얘랑 얘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 괜찮아요? 그치?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한번 써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랑 요거를 합쳐서 써보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f-3, g-3도 0이고 f-3이랑 g-3이 똑같다네요. 자, 그러면 얘는 둘 다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요거의 결론은 뭐야? f-3도 0이어야 되고 g-3도 0이어야 되고 이럴 수밖에 없겠다. 괜찮습니까? 곱해서 0이고 그 둘이 같으면 당연히 0일 수밖에 없겠죠.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조합을 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근데 f 몇이 0이야? 이거 우리 많이 본 적 있죠? 어떻게 해석해야 되니? fx는 뭘로 나누어 떨어진다? x 플러스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괜찮아? 조금 더 있어 보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얘를 인수로 가진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gx도 똑같고 요거는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는 fx랑 gx가 2차식임을 이용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된다. 요거를 이렇게 여러분 그 밑줄에다가 쓰시면 되겠죠? 어떻게 쓸 수 있느냐? fx는 x 플러스 3 곱하기 뭐시기? gx도 x 플러스 3 곱하기 뭐시기인데 x 제곱 개수가 1이라고 했어. 괜찮아? 그래서 여기 뒤에 뭐가 붙느냐? x 플러스 p, x 플러스 q 이렇게 쓸 것이다. 괜찮습니까? 왜 여기 이제 1이 다른 문자가 안 붙고 1이 붙느냐? 최고차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이제 보면은 문제 조건을 막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계속 이렇게 복잡하게 가죠? 그치? 이런 게 여러분 이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해보면은 뭐지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이렇게 하게 될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좀 아닐 수도 있어. 왜 여기다 이걸 쓰고 저걸 쓰고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은 이해를 해요. 그래도 하나하나 좀 이렇게 집중력 잃지 않고 따라와줬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다음 문장을 봅시다. 이제 가나 조건을 엔간하면 다 해석을 한 거예요. 오케이? 다 마지막 문장 봅시다. 뭐라고 돼 있어요? g의 1이 8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괜찮아요? 그치? g의 1이 8이니까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g의 1 얘가 4 곱하기 q 플러스 1이 8이니까 q가 몇이 나옵니까? 1 하고 나오게 되겠다. 괜찮아요? 따라서 우리는 gx를 완벽하게 구했습니다. 요거라고요. 괜찮아요? 그치?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요거를 구할 수 있다. 자, 여러분 f g-3이랑 f-3이 같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g-3은 몇이 됩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3 넣어봐. 잠깐만 이거 했지? 잠깐만 쏘리. 잠깐만 여기서 어떻게 했더라?
g가 1 하고 나왔으니까 요걸 아직 안 썼구나. 미안하다. 내가 안 쓴 게 요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안 쓴 조건이 요걸 안 썼어요. f3 곱하기 g3이 0이다. 이걸 안 썼어요. 쏘리. 괜찮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얘를 뜯어올 거야. 아까 전에 f3 곱하기 g3이 0이더라. 요 조건은 사실 뭐냐면은 f3이 0이거나 또는 g3이 0일 것이다. 괜찮습니까? 근데 우리는 gx를 완벽히 구하니까 g3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네요. 괜찮아? g3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요? g3 넣어봐. 그러면 6 곱하기 4가 돼서 24가 되니까 얘는 말이 안 됩니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래서 g3은 말이 안 되니까 결국 뭐가 0일 수밖에 없어? f3이 0일 수밖에 없더라.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f3이 0이 되려면 여기다 p를 넣어서 p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p가 마이너스 3이 될 수밖에 없더라. 괜찮아요? 오케이? 이거는 뭐 별로 어려운 게 아니니까 바로 p가 마이너스 3이라고 쓸 거고 따라서 우리는 fx를 뭐 여기다 이제 해가지고 얘가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게 f랑 g를 완벽하게 다 구했네요. 어때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fx랑 gx를 구했으니까 이제는 그냥 계산만 하면 된다. f-2 빼기 g-2를 구하시오. f-2는 몇입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으면 되지? 그러면 1 곱하기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g에다가 마이너스 2 넣으면 여긴 1이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어때요? 괜찮습니까? fx, gx 구하러 가는 과정이 되게 신기하죠? 길게 막 엄청 한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fx, gx 찾아가는 이런 과정도 분명히 있더라고. 와중에 이런 거 인수정리 같은 거 소소하게 쓰이죠. 괜찮아요? 하나하나 이해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약간 미로 찾기 문제입니다. 근데 미로인데 한 번이라도 잘못 들으면 문제를 이제 틀리는 거야. 이 막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를 여러분이 경험상 알아주셔야 돼. 오케이? 그리고 그런 경험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 여러분이 수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알 수밖에 없어요. 그게 좀 슬픈 점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계속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41페이지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278번 한번 해봅시다. 자, 278번에 A부터 볼까요? 자, A는 한 변의 길이가 루트 5인 거니까 루트 5의 부피가 세제곱이 되겠다. 괜찮아요? 그치? 그런 게 몇 개 있답니까? A가 하나 있대요. 괜찮아? 다음에 B는 부피가 어떻게 됩니까? 루트 5는 2개 있고 루트 2가 하나 있는 게 6개가 있대요. 괜찮습니까? 다음에 C는 루트 5가 하나 있고 루트 2가 2개 있는 이런 부피가 몇 개 있대? 12개가 있대요. 괜찮아? 다음에 마지막으로 D는 루트 2의 세제곱 이걸로 된 정의문제니까 이런 게 8개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 반복되는 게 뭐야? 루트 5랑 루트 2죠. 그치? 그래서 우리는 얘네를 치환해보자. 루트 5를 A라고 하고 루트 2를 B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A 세제곱이 하나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쭉 반복해보자. B는 A가 2개 있고 B가 하나 있는 게 6개가 있고 C는 A, B 제곱인 게 12개 있고 D는 B 세제곱인 게 8개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걸 우리는 쭉 정리해서 하나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써보면 A 세제곱 플러스 6A 제곱 B 플러스 12AB 제곱 플러스 8B 세제곱이더라. 이거 우리 인수분해할 수 있나? 있죠. 사실 얘는 뭐냐면 그냥 곱셈 공식 그 자체예요. 그치?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얘를 일부러 이렇게 변형해 주는 거야. A 세제곱 플러스 3 곱하기 A 제곱 곱하기 2B 그 다음에 3 곱하기 A 곱하기 2B의 제곱 플러스 2B의 세제곱 이렇게 변형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뭡니까? 완전 세제곱 공식이더라. 괜찮아요? 따라서 얘는 뭐가 될 것이냐? A 플러스 2B 전체의 세제곱이 될 것이다. 괜찮습니까? 이래서 사실 인수분해 문제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원래 숫자 도입해주면 어떻게 되니까 루트 5 플러스 2 루트 2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아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에서 A랑 B가 몇이 돼야 돼? A가 2여야 되고 B가 1이어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치? 그래서 요거의 답이 3하고 나오는 거죠. 사실 이래서 그렇습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이런 게 이제 어떻게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냐? 여기서 사실 제일 어려운 파트는 전 여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가는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세제곱 공식 알고 있어야 이런 모양이 좀 맞출 수 있는 거지. 그치? 어떻게 보면 이제 곱셈 공식 외우고 있냐라는 걸 꽤 어렵게 돌려 말한 느낌인 거죠. 그래서 엄청 어렵다기보다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거 그 연습 문제 스텝 2에도 안 들어갈 문제 같긴 한데 왜 이게 실력업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렇게 그 부피 같은 게 여러분 이제 좀 안 와닿잖아. 넓이는 그래도 그림으로 보이기라도 하는데 부피 같은 건 그림으로 그리기 좀 어렵죠. 상상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다음에 279번입니다. 자, 279번 요거 우리 많이 봤어요. 아까 전에 이게 우리가 그 얘를 넘겨서 0이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복잡한 식이었죠. 괜찮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써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0이더라. 괜찮아요? 따라서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거나 돼야 되는데 자 이때 문제 처음을 다시 보면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순간 무슨 조건이 말하자면 숨겨져 있느냐? 응? 여기서 당연하듯이 하는 게 뭐냐? 길이는 당연히 양수여야 되겠죠. 사실 길이가 0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길이라는 말이 있는 순간 길이라고 주어진 애들은 죄다 양수더라 라는 게 말하자면 문제에 숨겨져 있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양수인 애들 세개더해서 0이 된다는 건 불가능할 거라 이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고 요거의 결론은 뭐더라? A랑 B랑 C가 같아야 되더라. 이건 아까 전에 했어요. 괜찮습니까? 근데 아까 문제에서 둘레의 길이가 6, 즉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6이라고 했으니까 얘네는 각각 뭐일 수밖에 없어? 2일 수밖에 없더라. 그리고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야? 결국 세 변의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이거는 여러분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여기 60도죠. 모든 각이 괜찮아. 이거는 중3학년 2학기 얘기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게 두 변이랑 그 끼인각 알면 되더라. 괜찮아요? 뭐였지? 여기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두 변 곱하기 사이 끼인각의 사인값이더라. 괜찮습니까? 사인 60도가 몇이었습니까? 2분의 루트 3이었죠. 괜찮아? 그래서 얘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루트 3 해서 루트 3 하고 나오게 되더라.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게 요 식에서 나오는 건데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 이런 게 있을 때 넓이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방금 한 것처럼 4분의 루트 3 a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얘가 a라고 하면 2분의 1이랑 2분의 루트 3 곱해서 4분의 루트 3 하고 나오는 거예요. 괜찮아요? 또 하나 알아두면 좋은 게 여기 높이입니다. 여기 높이는 어떻게 하냐면 2분의 루트 3a더라. 이렇게 돼서 요 두 개는 뭐 사실 여러분 삼각비 배우면 당연히 나오는 거긴 한데 그래도 기억해 주시면 계속 쓰이더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요걸 외워서 쓰면 조금 더 빠르다 이거죠. 괜찮아요? 사실 이것도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해주면 좋다.